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셀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 초반에 이제 네이처셀이 출발을 했는데 사실 지난 금요일에 크게 하락했던 애프터마켓 시장의 종가보다는 좀 더 높은 위치에서 월요일장을 마쳤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팩트가 과연 뭐냐,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기는 하지만 주가라는 것 자체가 말이죠. 이러한 사실들을 많이 미리 선 반영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애프터마켓 시장에 크게 하락했던 것보다 월요일에 종가가 일단 시세 흐름이 그때보다 더 좋게 마무리가 된 것은 우리가 이번에 사건을 너무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A라는 그 언론에서 하나 또 재료가 나온 게 있는데 또 약간 사실을 과장 보도를 하는 그러한 건에 기사가 좀 실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전반적인 수급과 지금 이제 네이처셀의 향후 상황 예상 이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측에서 공지가 세 번째 나온 거 있죠? 네,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가 나온 것도 있어요. 네, 말씀을 차근차근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끄트머리 후반부에서는 요즘 그 액티브 ETF가 핫한데 그 ETF보다는 관련 편입 종목을 미리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요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꼭 관심 갖기 바랍니다. 네이처스 그럼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최근 참 흐름이 그 요동을 쳐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텐데 네. 성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궁금한 부분이나 실시간적으로 변화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제가 텔방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이처스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실시간 정보와 자료와 사인을 드릴 겁니다. 꼭 문자로 주세요. 텔방으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아시아경제가 지난번에 그 기사가 하나 나온 거 있었는데 요거 기사를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지난번에 프라임 경제 기사 말고요. 여기 중간에 보면은 어, 이렇게 나와 있죠. 후생성이 재생 관련 사망사고로 긴급 치료 중단 명령을 내린 것은 도쿄의 다른 클리닉에서 발생한 사건 사망 이후 두 번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그 알바이오에서 제조한 그 줄기세포 건이 예전에 한번 사망 사건을 일으켰고 이번이 두 번째 아니냐. 자, 이런 그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건의 기사 내용으로 썼어요. 그죠? 이런 것들은 좀 잘 생각하고 그 기사를 좀 쓰는 게 좋죠. 선정성 있게 기사를 쓰기보다는 좀 확실한 것만 보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책임감 없이 좀 휘갈겨 쓰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요, 예전에 여러분, 제가 이거 어느 그 블로그에서 갖고 온 글입니다만은 작년도 8월경에 일본 회사예요. 코진바이오라고 네, 여기서 사고가 한번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알바이오나 뭐 네이처셀이나 바이오스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본의 회사 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일단 아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런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의료 사고는요 위암 수술에서도 사망자 나올 수 있고 뭐 단순한 감기 환자 치료에서도 사망자가 나타날 수 있고 의료 사고는 어떤 걸 하든지 간에 항상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이 원인이 줄기세포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거고요. 예.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어떤 가볍든 중하든 수술이나 치료에서도 사망자는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이거를 침소봉대 대석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네, 그걸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하세요. 줄기세포는 일본에서 승인을 확실하게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승인을 다 받은 거예요. 그죠? 승인 없이 안전성 검증 없이 제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몸이 좀 허약하신 분들이 가끔 이제 이런 사고는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건 비단 줄기세포뿐 아니라 다른 쪽의 가벼운 질병 치료에서도 충분히 의료 사고는 발생할 수 있는 거다. 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그 홈페이지 가보시면은요, 네, 바이오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공지사항이 하나 뜬 거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떴죠. 네이처셀 아메리카가 자폐증 줄기세포 치료제 미국 임상 계획을 신청을 했다. 막 이렇게 재료가 뜬 거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이거를 그 이렇게 그 메모장으로 보여드리면 뭐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지금 네이처셀이 예기치 않게 급건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이제 받아서 지난 주말에 이제 힘든 시세로 마무리가 됐었기 때문에 네이처셀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 관리를 해주는 거죠. 사측에 이런 적극적인 주가 관리는 좋은 겁니다.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자폐증권과 관련해서 줄기세포 IND 건을 신청을 했다. 이 재료가 나오면서 이것도 지난 금요일장보다 높은 시세로 월요일에 마감이 되게 만든 그런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나쁘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하게 공시를 보셨겠지만 한국인 환자 사망한 건에 대해서 쭉 이제 해명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신 대로 해명 공시의 초점은 네이처셀은 네, 이번 사건 건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죠?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제가 요 전에 영상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은 혹시라도 만에 하나 알바이어가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거야. 알바이어하고는. 그죠? 바이오스타가 네이처셀의 최대 주주일 뿐이고 법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만에 하나 알바이어가 좀 그 안 좋은 경우가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네이처셀은 별개다. 이거를 충분히 강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거는 제가 지적을 드렸죠. 그러니까 미국 FDA 임상을 현재 하려 하는 네이처셀 주도의 조인트 스템은 이 건의 사건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걸 자꾸 강조를 하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은 네이처셀 사측에서 일단 잘하고 있다. 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거는 이런 건의 그 주가 관리는 계속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됐던 이 프라임 경제의 이 디스성 기사, 예,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손해배상을 하려고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죠. 예, 여기서 보겠습니다. 예, 이것도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 네이처셀의 주주연대에서는 그 프라임 경제에 대해서 이 고소를 좀 한 상태죠. 그래서 이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히트 뉴스에서 이렇게 네이처셀에 도움이 될 만한 기사를 좀 올려줬네요. 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써주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네, 당사와 무관하다. 일본 재생의료 환자 사망 사고는 당사와 무관하다. 이 건의 기사가 좀 실렸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기사고요.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네이처스 관련해서 그 뉴스가 나온 걸 보면은 되게 무관하다는 건에 대한 기사, 자, 요런 것들에 대한 기사가 뭐 이데일리에도 실렸고, 팍스 경제에서도 지난번에 그 기사를 실었었습니다만은 이번엔 좀 긍정적으로 이제 기사를 썼네요. 예. 자, 요런 것들은 아주 좋습니다. 예, 아주 좋아요. 네, 요런 식의 기사가 나와야 되겠죠. 예. 정확히 알고 기사를 쓰는 게 이제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요. 이런 건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그러면 이제는 그 우리가 임시주총 소집 뭐 이런 건에 대한 플러스 요인이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 그 프라임 경제 서울중앙지검 고발의 주주연대에서는 동의를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지분을 액트를 통해서 12.51%까지 모았습니다. 좀 더 높여야 돼요. 네, 좀 더 높여야 됩니다. 네, 이 건에 대한 액트 주주가입 운동은 계속 지속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동의를 모으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주주연대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액트에 가입을 하셔서 좀 더 그 대동단결해서 대항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그 네이처셀의 그 수급 관련해서는요. 물론 이제 그 건의 재료가 나오니까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나왔고
공매 물량도 좀 나오긴 했어요. 뭐 이거는 이 건의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한테 요즘 제가 점검을 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공매도 잔고 자체는 최근에 많이 감소해 있고 공매도가 주가를 누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에 알바이오 측의 이 제조한 과정이 과연 알바이오 제조한 제품권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닌지 아직은 조금은 더 조사 기간을 좀 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건에 대한 거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일단 뭐 결과가 일단 나오면 또는 그 이 건과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 물론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하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아까 말씀을 드리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네이처셀의 미국 FDA 임상은 알바이오와 별도로 네이처셀 주도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에는 일단 지금 당장은 표면적으로 영향은 가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이처셀과 이번 사건과는 법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지난 금요일에 어려움을 극복을 해서 낙폭을 만회했던 금요일장 모습을 봤고 그리고 월요일장에 종가가 지난 금요일에 애프터마켓 시장 종가보다 올라온 점, 이런 점들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주가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여하튼 요건과 관련해서 긴급한 소식이 들어오면 제가 여러분께 바로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꼭 그 네이처셀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무료 텔레그램 방 꼭 들어오세요.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거기서 실시간 정보와 사인과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꼭 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죠. 요거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요것도 말씀 잘 듣고 좋은 참고가 되셔서 대박 한번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이제는 말이죠. 액티브 ETF가 새로 출범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액티브 종목을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 지수 ETF를 투자하는 것은요, 이미 한물 가버린 겁니다. 이제는 지수가 한 차례 큰 폭으로 급등했다가 흔드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 코스닥 쪽에서 출범하는 액티브 ETF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ETF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액티브 ETF에 편입이 될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뭐 개인들 사는 종목들이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이 액티브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만이 차별적으로 또 큰 시세를 낼 거예요. 물론 여러분 코스닥 쪽 액티브 쪽 ETF가 새로 출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삼성하고 타임폴리오 쪽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할 따름이고 이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계속 연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기관에서 만드는 이 기관에서 만지는 종목들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마 기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 잡고 계실 겁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액티브 종목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수 ETF 쪽 관련주들은 사실 한물 갔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 종목들 중에서 액티브 자산운용 쪽들이 간택하는 종목들만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 액티브하고 타임폴리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그냥 한 달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몇 달간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삼성에서는 예를 들면 코스닥 핵심 성장주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어리버리한 종목들은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는 신성장 종목 이쪽을 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국내 증시 역사상 최초입니다. 코스닥 비교지수 액티브 ETF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지수를 단순히 복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수 쪽 ETF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수 쪽 ETF는 주로 이제 패시브라고 그러죠. 패시브. 펀드 매니저가 종목과 비중을 직접 결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종목을 잡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총 상위주에 대한 쏠림 현상 됐던 거는 이거는 지수 ETF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 장세 대응에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 액티브 ETF하고 패시브 ETF하고 비교를 한 거 나와 있습니다만 패시브 ETF는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고 액티브 ETF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다. 모든 종목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엑기스 종목만 한다 이거예요. 시장 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운용력이 종목과 비중을 직접 선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투자 전략은 수동적이 아니죠. 지수 추종하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그죠? 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액티브 ETF에서 공략할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저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예요, 논점은. 거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운용사가 그 삼성과 타임 이후에도 계속 출범해요. 하나자산운용, 미래에셋, KB, 신한, 한국투자신탁운용 이런 식으로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선도주자인 삼성이나 타임 같은 경우가 분명히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또 자금이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수 ETF 쪽이 아니에요. 액티브 ETF 쪽으로 몰린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과 관련된 액티브 관련주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뭐 한 종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액티브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아시겠죠? 뭐라고요? 액티브, 그죠? 능동적인 그런 뜻이죠. 액티브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종목과 매수 타임과 매도 타임과 중간중간 AS까지 드릴 거예요. 액티브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번에 한번 좋은 기회 한번 발견해 보시자고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